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을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이 되거나 중개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특약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잘못된 특약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기준도 애매하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임차인 분들 중에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계약 이후 더 좋은 매물이 나와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임차인 분들 중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지만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럴 땐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한을 정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 이후 일주일 이내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일주일이 지나면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자와 관련된 특약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매물이 나와서 집을 확인해 보니 집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전까지 올수리 예정이라 걱정하지 말고 임차인을 맞춰달라고 하고요. 마침 손님이 나타났고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입주일이 다가와 집을 확인해 보니 도배장판 정도만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도배장판 정도면 올수리 아니냐, 나머지는 다 쓸만하다 하면서 더 이상은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애초에 이 정도 수리로 끝날 거였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요. 실무에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개수수료는 고사하고 중개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수리 범위나 기간 등을 반드시 특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 퇴거 혹은 인수 조건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안고 매매가 진행되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하거나 반대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약 연장을 주장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서라고 말씀드리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동의서를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혹은 통화 녹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옵션 관련 특약입니다. 아파트 계약에선 식기세척기, 오븐, 전기 쿡탑 등 빌트인 제품인 줄 알았던 품목들이 이사 당일에 철거되어 있어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면 에어컨, 냉장고 등 기존 품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옵션 관련 특약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특약사항에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은 계약 목적물에 포함된다 또는 포함 조건으로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면 권리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품목이라 생각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특약입니다. 공동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인데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선수관리비 내역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잔금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추후 정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매수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될까요? 당연히 중개업자입니다. 공동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 내역은 반드시 특이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제되고 함축된 단어를 사용하려고 애쓰시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말하듯이 풀어서 작성해야 오히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